이번 XRP 레저 중단할 뻔 했다는 이 사건 설명드리면서 이제 한 인물이 언급될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티파니라는 그 해외 여성이 있거든요. 리프사 직원들과도 굉장히 친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는데, 전에 살짝 언급했듯이 그 사람이 XRP를 다 팔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리프사 직원과 그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 그리고 친숙한 관계를 이루는 그 여성이 XRP를 풀매도해? 야, 이거 내부 정보를 알만한 사람이 풀매도한 거 보니까 XRP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되게 오늘날까지도 왈가불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을 지금 왜 언급하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관련 있는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XRP를 소지하고 있다 또는 판매했다에 그냥 여러분들의 결정조차도 그대로 따라갈 거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냉정하게 봤을 때 걔네들이 팔았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팔았을까 라던가 이런 거를 체크해보고 본인만의 판단을 할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제 방송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위기라던가 트렌드를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출현을 하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야, 다 망했어 이러면 진짜야? 어떡하지? 이거 망한 건가? 팔아야 돼? 이렇게 됐다가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로 어떤 기사가 뜨냐면 예를 들어 XRP 뒤에 배후에 패드가 있는 것 같다, 미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기사가 뜨면은 야, 초대박, XRP가 역시 짱이야. 사실 여부 확인 안 하고 또 글로 바뀌어요. 또 그냥 마치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던 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차원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거나 나쁘거나 흑이거나 백이거나 이런 기사는 없어요. 다 다차원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다차원 세계잖아요. 그런 2차원적인 얘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금융권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XRP와 CBDC, 중앙은행이 만들려는 디지털 커런시와의 관계도 굉장히 2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계정이 뭐뭐뭐고 몇 월 며칠에 몇 개가 이동했다라는 추가적인 데이터만 있었어도 제가 팩트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리프사한테 소송을 건 A라는 친구가 리프 CEO는 2017년에 6,700만 개 XRP를 받아서 팔았다 라고 주장했다는 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뭔가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갈게요. 2번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XRP 레저가 중단할 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기가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관계. 중단할 뻔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거짓 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인정했어요. 스낵맨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가 마비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마비될 뻔했다라는 말을 두고 해석하는 게 정말 모든 분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중단할 뻔한 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중단할 뻔한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자, 아마 2월쯤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예. 2월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레빗이라는 해외 개발자가 있어요. 밸리데이터도 운영하는데 UNL 밸리데이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D자를 붙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디폴트 UNL. 그러니까 리프사에서 제공한 디폴트 UNL 리스트 안에 드는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시기는 아마 2월쯤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아이가 나오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끼, 왜 안 나와? 어떤 일이 있었냐? 2월쯤에. 자, 중단할 뻔 했는데, 왜 중단될 뻔 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플사의, 컨센서스. 리플사의 컨센서스가 아니죠. XRP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보시면은 XRP의 컨센서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밸리데이터들이 N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수가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다수 있습니다. 뭐 100 몇 개 정도 있어요. 100 몇 개 정도 있는데 운영되는 건 또 그 안에서 실제적인 운영되는 건 또 이제 100 몇 개 중에 또 일부가 될 겁니다. 그 일부라는 게 뭐 정말 극소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컨센서스 할 때 이런 밸리데이터들이 역할을 하는데요. 밸리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뭐라고 할까? 서버라고 합시다. 서버라고 하면 여기서 원장을 기록하는 노드를 얘기합니다. 밸리데이터는 원장에 기록할 트랜잭션들이 밸리드한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합의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고, 지금 얘기하는 서버라는 친구들은 원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밸리데이터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정확한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는 거죠. 다들 합의를 본 트랜잭션을. 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라는 친구를 하면은 서버는 UNL을 현재 기준으로 34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 34개의 UNL을 통해서 트랜잭션 일치를 봅니다. 일치라고 하면 일치라고 할게요. 일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서버를 운영해요. 자, 원장을 기록한 서버를 운영하면은 제가 선택한 34개 1, 2, 3, 4, 5, 6, 7, 8 넘버링을 할게요. 9, 땡땡땡땡땡 해갖고 34번까지 UNL이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B라는 서버가 또 따로 있겠죠. 수없이 많은 서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35번부터 땡땡땡땡땡땡 해갖고 68번.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비교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서버는 본인들만의 UNL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A 원장이랑 B 원장이랑 이 원장을 검증해준 친구들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일치를 볼 수 있는 거냐? 서로 다른 원장에서 서로 다른 애들이 검증을 해버리면 서로 다른 내용이 기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시겠죠.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뭘로 해결했냐면 BFT라고 해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우리 한글말로 자주 얘기해드리는 그 알고리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 해결을 봤어요. 어떤 거를 해결봤냐면 결국에는 오버랩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UNL 중에 오버랩 되도록 만들었고 이 중에 일치되지 않는 UNL 결국에 밸리데이터들이 20%를 넘지 않으면 if 밸리데이터들 중에 일치를 못 보는 애들이 20% 전체 20%만 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고 그리고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이중지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중지불 모르는 분들이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핵심 포인트만 설명드릴게요. 이중지불은 말 그대로 이중으로 지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계좌에 한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제가 동시에 B씨한테 100억을 보내요. 동시에 보내요, 100억을.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 내에서 제가 이 동시에 보낸 게 둘 다 트랜잭션상 뭔가 검증상에 오류 없이 이거는 정당한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갖고 있던 100억이 200억으로 뻥튀기가 된 거죠. 2배로. 이게 바로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화폐한테 디지털 화폐를 운영할 때 문제점 뭔가요? 실물화폐는 고유 넘버링도 있고 위조 못하게 여러 기술도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그거를 2장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런 기술적으로 보안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막 이제 돈 찍어내는데 돈 들어가고 그게 발행된 뒤에 어디가 있는지 관리도 되게 어렵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지금 실물화폐, 종이화폐의 단점이 디지털 화폐에서 CBDC에서는 커버가 되는 반면에 하나의 단점이 생기죠. 뭐가 생기죠? 이중지불. 갑자기 돈이 뻥튀기 될 수 있잖아요. 디지털 쪼가리니까. 자, 이거를 해결하게 한 게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아까 설명드리고 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 기본적으로 XRP 레저는 이 밸리데이터들 합의 문제에 있어서 20% 이상이 안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악의적인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이중지불이 발생하도록 하게 하는 애들, 악의적인 애들,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드포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 XRP 레저에서 빠져나와서 지들끼리 뭔가 따로 원장을 기록하면서 놀고 싶은 애들, 막 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또는 장애가 나는 애들, 기록 자체를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이 20%만 넘지 않으면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중지불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저 2월쯤 XRP 레저가 중단될 뻔한 적이 있는 저 시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기준치를 초과할 뻔했어요. 요거를. 그래서 그때 사실상 중단된 거나 다름 없을 법한 상태가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너무 기술적인 게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아셔야지 저 일이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가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해를 하고 싶다. 나는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 어떻게든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본인이 알고 싶으면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던지 아니면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결국에 이런 컨센서스 안전장치 그리고 컨센서스의 기본 컨셉이 되는 그 기준에 좀 초과하는 임계치에 이르는 수치 그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이 될 뻔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밸리데이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 언급되어지면서 스낵맨이 인정을 했어요. 스낵맨이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중단될 뻔했었다. 자, 그래서 사실 인정.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서 이런 게 XRP 레저상에 이런 것 때문에 XRP 레저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이제 컨센서스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제가 설명드렸던 투레이어로 이제 합의를 보는, 컨센서스를 보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었는데, 그 아이디어 제시한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2월쯤에 중단될 뻔했었고, 그때 중단될 뻔했던 이유는 이 컨센서스상 임계치가 이제 합의를 못 보는 밸리데이터들이 20% 넘으면은 아예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합의를 못 보니까
원장에 기록이 안 돼요. 트랜잭션이. 중단되는데 그때 그 인계치에 이를 뻔해서 그때 거의 중단될 뻔했다. 또는 어떤 사람들 표현하기 관점에 따라서 거의 중단된 거나 다름없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스낵맨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었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얘기를 했냐, 저런 문제들 때문에 스팸 때문에 이제 XRP 레저가 이런 문제로 멈출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2레이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꿀 거를 제안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RP 레저 중단될 뻔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초반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바빠요. 평소보다 원래도 바쁜데 바쁜 척 하는 거 아니라 진짜 바쁩니다. 평소에도 바쁜데 이제 평소보다도 더 바쁜 시기가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있었을 때 제가 디테일하게 파헤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한 상태면 좋겠지만 이번 주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제 스팸이라는 것만 언급을 했는데 그 스팸이라는 언급 때문에 제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XRP 레저에서 BTC를 IOU 형태로 발행을 해갖고 미친 듯이 돌린 적이 있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 소식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서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IOU 형태로 XRP 레저에서 발행해서 그거를 막 의미 없이 돌렸거든요. 여기저기 옮겼다 왔다 막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TPS가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TPS 얘기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같아요. 이걸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뭐 해커가 하는 거냐 또는 아니면은 뭐 리프사 자체 이제 뭐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 아까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그거 같아요. 리프사가 고용했든 아니면은 고용하지 않았든 해커 같습니다. 버그 바운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버그 바운티 뭐냐면은 뭐 특정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제보해주면 그 취약점에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버그 바운티로 했던 거라고 하면은 어떤 해커가 일부러 BTC를 발행을 해갖고 XRP 레저에다 부하를 줘요. 부하를 주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일부러 밸리데이터들까지 만들어서 일부러 아까 같이 일부러 악의적인 합의 방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기록을 막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중지불이 최대한 발생하게 해보려고 일부러 합의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들, 트랜잭션들 일부러 많이 발생시키면서 코드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실제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합의 방해를 했을 때 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을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거나 또는 그 수준에 이를 뻔한다던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리프사에 제보를 하면 XRP 레저 이런 취약점이 있었네. 이 취약점의 뭐 레벨은 되게 크리티컬한 거니까 보수를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게 버그 바운티거든요. 아마 이거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날에는 지금 또 BTC 갖다 장난치는 게 없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 스팸성 비트코인 IOU 이 형태들이 발생하면은 제가 또 체크해볼 시기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또 발생하게 되면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슈가 컸던 두 가지 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